네. 자, 우리 오전에는 그 임의수사에 관한 내용을 다뤘고요. 자, 13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수사기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구별하는 실익은 영장주의나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여기 이제 실익이 있습니다. 강제수사면 적용이 될 것이고 임의수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1번 보시면 전기통신의 감청 등이에요. 자, 감청을 합니다. 자, 감청 우리가 예전에 이제 도청이라고 했는데 도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도청이라는 단어를 이제 감청이라고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전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해요. 전화를. 근데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사기관에서요. 수사기관 A라는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엿듣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도청, 지금은 이제 감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사람이 밖에서 엿듣고 있다, 도청하고 있다,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갑이나 을에게 어떤 물리력이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이 행사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감청을 할 때 임의수사로 보게 되면 영장 없이도 얼마든지 감청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물리력은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수사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제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면은 이거는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아니고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요.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수사로 봅니다. 강제수사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도청하는 것을, 감청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있어요. 이 감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 감청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자, 이런 그 전자장치에 의한 통신이요. 통신. 전자장치에 의한 통신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지 카카오톡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다 통신이 되는 거죠.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전자장치를 이용한 어떤 대화들. 이런 통신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아라. 이런 통신에 대해서 함부로 감청하지 말라는 거죠. 감청의 개념은요, 이게 통신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감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청의 정확한 표현은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통신 제한 조치. 그러니까 통신을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밖에서 엿듣고 있으면 자유롭게 대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엿듣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감청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둘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파를 쏴가지고 잡음이 생기게 돼서 대화를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제한하는 행위를요, 통신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감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감청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일정한 절차에서만 감청을 할 수 있지, 함부로 감청을 하는 것을 막고 있고요. 또 대화요, 대화.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찻집에서 둘이서 대화해요. 이건 전자장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이런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찻집에서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밑에 도청기를 깔아가지고요, 밖에서 엿듣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엿듣고 있으면 전화를 엿듣는 거나 둘이서 대화를 엿듣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하는 것을요, 함부로 밖에서 녹음하지 말아라 이거죠. 녹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감청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녹음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 통신과 대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양가 1번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생활에 침해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제한하고 있고, 한 장, 두 장을 넘기시면은요, 13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로 대화의 녹음 등을 제한하고 있어요.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규율합니다. 통신을 제한하는 것, 대화하는 거 함부로 녹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135페이지로 와서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는 판례들, 개념과 판례들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감청이란 개념이 있죠.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의 주의에 부지 중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취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도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고 했을 때는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 동그라미 치고요,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감청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통신제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정자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 그러니까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청취라든지 이것을 해독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취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통수신을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자적인 어떤 대화들을 이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감청이라고 한다.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감청은요, 이제 개념이에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요. 자, 대상이 되는 것은 전기통신, 통신을 제한하는 것인데, 송수신과 동시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대화하는 것을요, 동시적으로 녹음을 해요. 동시적으로 엿듣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제 한 대화를 보려고 해요. 둘이서 어제 한 대화를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랄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둘이서 대화왕을 만들어서요.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전기장치를 이용하는 것이죠. 전기장치를 이용하는데 대화방에서요. 갑하고 우리가 둘이서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요.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가입도 하지 않은 것, 둘이서 대화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감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수사를 위해서요. 두 사람이 어제 한 카톡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카톡 거기 전화기에서는 지웠다고 하더라도요. 그 서버에는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카카오톡 회사를 가가지고 얘들이 어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봅니다. 뭔 대화를 했는지 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과거 그 서버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이 보게 되면 이건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제 한 대화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장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압수 영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감청이 아니라 어제 한 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압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감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청은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감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옆이죠.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감청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싶으면요. 압수영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카카오톡 회사에 카카오 회사에 가가지고요. 어제 한 대화를요. 압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압수. 그러니까 우리가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때만 감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4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 5번 따라서 불법 감청에서 취득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요. 이것을 재판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나아가 이런 것들을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형사소송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통신비밀법의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요. 이제 노조예요. 노조 사무실에 이제 대화하는 것을요.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를 해가지고습니까 실시간으로 이걸 엿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징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범죄 수사에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위법한 이렇게 감청은 범죄 수사에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범죄 수사에 재판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도 이걸 가지고 징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만약 징계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용자들은 노조들 다 감청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생활의 침해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어떤 기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개인들로부터도 나의 사생활은 보호가 돼야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요. 통신이나 대화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6번 보시면 다만 피해자의 의뢰에 의해서 전화의 발신 장소를 탐지하기 위한 전화의 역탐지예요. 전화의 역탐지는요. 엿듣는 게 아닙니다. 대화 내용을 엿듣는 것이 아니라요. 전화 한 곳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가해자고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 범죄자고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나중에 범죄 필요한다며 그 범죄자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니까는 그 내용을 어떤 범죄 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서 엿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전화하고 있는 발신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건 내용을 엿듣는 게 아니죠. 발신지 추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걸려 들어온 전화기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까? 어디서 전화인지 내가 찾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기관이 그걸 찾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엿듣는 것이 아니라 발신지를 역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판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들을 보죠. 자, 3자 간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느냐. 자, 그러면은 만약에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갑과 을이 대화를 하는데요. 갑과 을이 대화를 합니다. 둘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이 이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갑이 을한테 전화를 해올 수도 있는 거죠. 전화를 해왔더니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말하는 걸 녹음을 해요. 을이. 그러니까 나한테 공개된 걸 내가 녹음하죠. 우리 녹음할 수 있잖아요. 전화기 녹음 장치 녹음 그 있죠.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녹음할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나한테 공개된 것을 내가 녹음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 녹음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감청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녹음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녹음하는 거. 그러니까 이세이들한테 얘한테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잖아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되지만 나한테 공개된 내용, 나한테 말한 걸 내가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카페에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앉아서. 세 사람이서 앉아서 대화하는데요. 갑과 을이 대화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녹음을 했어요. 이 사람이 녹음합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죠.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얘가 녹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카톡을 하는데 씁니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건 상관없잖아요. 둘이서 대화하는 걸 내가 보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건 상관없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가 어떻습니까? 대화를 함에 있어서요. 그중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개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건 좀 다릅니다. 제3자가 전화 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이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갑은 어차피 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A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하면 이것은 통신비밀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녹음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는 동의를 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서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녹음을 했으니까. 녹음하도록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이 사람의 동의는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A라는 사람이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좋습니까? 갑은 A한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을한테 말한 거기 때문에 을이 녹음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밖에 있는 A가 녹음하는 것은 이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요. 제3자가 전화, 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요. 여기 중요한 건 일방만이죠. 위에 있는 제3자는요.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에요.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잖아요. 3자가, 제3자가 대화에 참여 중인 한 사람이었고 밑에는요.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감청이, 불법 감청이 될 텐데 이때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감청이 됩니다.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고 그 다음 밑에는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 통신제한 조치를 우리는 감청이라고 했어요. 감청으로서 이른바 패킷 감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패킷 감청은 우리가 전문 용어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패킷 감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정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패킷 감청을 하게 되면요.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에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요. 갑이 말하는 것만을요. 갑이 말하는 것을 감청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았어요. 갑이 말하는 것만 영장을 받았어요. 근데 갑만 있는 것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감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갑의 감청에 다른 사람들 내용까지 다 감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청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패킷 감청이라고 하는데 패킷 감청은요.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해서만 인정되지 패킷 감청이 무한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패킷 감청은 헌법 불합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패킷 감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해서 패킷 감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한대로 확장해가지고 패킷 감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다 감청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한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제목만 보시죠. 자, 통신은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서 취득한 통화 내역 등 통신 사실 활용 자료를 확인 자료를 범죄 수사 소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는 것은 감청한 내용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청한 내용에 감청한 자료가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그 범죄,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돼서만 감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청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감청을. 법원에 감청을 요청을 해가지고 법정에 영장을 받아 감청을 합니다. 그럼 영장을 받아가지고 감청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T나 다음, 카카오 뭐 이런 데다 씁니까? 이 사람 거 좀 감청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감청 좀 해달라. 그러면 얘들이 이제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감청을 하겠죠. 근데 감청에 어떤 특정 범죄를 가지고 감청을 할 때도요. 그 특정 범죄와 관련해서만 감청을 해야 되지. 둘이서 대화하다 보면요. 범죄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씁니까?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전화를 좀 감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었습니까? 범죄와 관련해서만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전화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씁니까? 이 사람 전화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돼서만 감청을 해야 되지. 범죄와 상관없는 것까지 다 감청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좀 당연한 것이죠. 범죄와. 그러니까 두 번째 좀 오른쪽 보시면은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그 범죄, 바로 그 범죄요. 바로 그 범죄, 또 그 범죄와 관련된 범죄, 이것만 감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범죄와 상관없는 것까지 전부 다 감청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감청 영장을 받아가지고 감청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와 관련된 것만 감청을 해야 되지 범죄와 상관없는 것들은 감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 오른쪽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넘어가시고. 그러면 138페이지 보시면요.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또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청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 감청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을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첫 번째가요.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감청이 인정되고요. 오른쪽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감청이 허용됩니다. 국가 안보 관련돼서도 감청을 허용해요. 그러면 그 감청하는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요. 밑에 사유에서 그 다음째 줄, 그러니까 범죄 수사냐 국가 안보냐 해가지고요. 두 번째 청구 및 허가를 보죠. 자,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청은요,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감청한다는 점에서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검사가 이제 영장을 청구해요, 판사한테. 사경 같은 건 직접 청구는 못 하고요,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그 검사가 이제 청구를 하면 영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통신 당사자의 쌍방 일방의 주소, 소재지들을 관할하는 지방보험 지원의 각 피의자, 피내사자도 감청이 가능해요. 내사하는 과정에서 내사를 위해서도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수사가 개시된 이유뿐만 아니라 내사자에게도 감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통신제한 조치가 감청이라는 거죠. 감청에 허가할 것을 청구한다는 거죠. 청구해가지고 감청에 대한 허가장을 발부받아서 감청을 하는 겁니다. 감청을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감청할 때는요. 좀 더 복잡합니다. 1번 보시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 그러니까 쌍방이 모두 내국인이랄지 일방만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법원 판사가 아니라요. 고등법원 그것도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서를 가지고 와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감청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2번 보시면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랄지 반국가 활동에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나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북한을 말하는 거죠. 또 외국에 소지하는 그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인대,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라 그랬죠. 우리가 적대시하는 외국 기관, 북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감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감청을 할 때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승인. 그러니까 일방만이라도 내국인이 있으면 이것은 쌍방이 내국인이든, 그러니까 일방만이라도 내국인이 있어요. 내국인이 있으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인데, 쌍방이 모두 외국인이에요. 우리 감청하고자 하는 쌍방이 모두 외국인이랄지 외국의 국가기관들이에요.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외국의 국가기관을 감청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중국의 정보기관을 감청을 하려고 그래요. 중국 정보기관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청을 했다가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전쟁 나는 거잖아요. 전쟁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었습니다. 대화하는 것을요, 시진핑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어요. 국빈 방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다 다 감청기 달아가지고 감청을 해버린다는 거죠.
잘못하면 전쟁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없습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올 수 있는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기관, 외국 국가, 쌍방이 모두 외국인 이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전쟁 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되지. 함부로 대통령 승인도 없이 어떻습니까? 외국 정보기관을 CIA를 우리가 CIA도 우리가 감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CIA도 우리나라 감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청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감청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걸리면 어떻습니까? 전쟁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기간이에요.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아니면 대통령이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으면요. 얘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대화를 딱 그 시간에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언제 대화할지를 모르잖아요. 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감청을 하다가 어쩌다가 딱 나타나면 이제 그거 딱 이렇게 녹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길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요. 밑에 보죠. 범죄 수사 같은 경우는 2개월 인정을 합니다. 2개월. 기본적으로 2개월을 준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근데 2개월 안에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또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개월을 줘요. 4개월을 주는데 그 기간에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는 4개월, 범죄수사는 2개월이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긴급 통신 제한 조치 해가지고요. 지금 긴급해요. 대통령이 승인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승인을 받으려면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감청을 해야 되는데. 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감청을 했는데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가 다시 발급받아서 감청하려면 이미 늦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승인 없이 영장 없이 긴급히 감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은 36시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양쪽에 동그라미 6번씩 동그라미 2번씩만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다 36시간이죠. 그러니까 긴급하면은 36시간 내에는 영장이나 승인 없이 일단 감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6시간 동안 감청하는 동안이었습니까?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 승인, 영장이라고 받아야 돼요. 그럼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중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36시간 동안은 긴급히 영장이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숫자들이 있으니까 숫자들 좀 기억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그 허가권자가 누가 되느냐? 국가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경우하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쌍방 중에 일방만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쌍방이 모두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국가 그러면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오른쪽 보시면 대화의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통신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제한 조치만을 감청만을 이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을 함부로 녹음하는 것도 이제 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에서 1번 보시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에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예요. 통신 제한 조치, 불법 감청도 마찬가지죠. 재판이나 이건 징계 절차에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자, 예외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화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대화 일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녹음이 허용된다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 이게 우리 전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듯이요. 갑과 우리 둘이서 공개된 곳에서 갑이 말하는 걸 내가 녹음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둘이 대화죠. 전화기로 지금 전자장치로 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커피숍에서 대화하는데요. 얘가 말하는 걸 내가 의리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일방 당사자의 동의로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3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둘이서 대화하는 것을 밑에 도청기 깔아가지고 녹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전자장치를 둘이서 대화하는 것이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대화하느냐, 전자장치 없이 대화하느냐. 전자장치를 이용하면 통신,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대화. 이 차이일 뿐인 것이고요. 제한되는 건 똑같은 것이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밑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밑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만 보죠. 이것은 출제 기출이 되지는 않았어요. 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요. 기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참고로 좀 보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향이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도 그러면 음향을 녹음하는 것도 이것도 대화를 녹음하는 거냐. 음향은 대화는 아니죠. 책상에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 이거는 음향이잖아요. 대화가 아니죠. 이걸 녹음하는 것은 대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대화를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만 보세요. 여기 시험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면 음향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은 또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비명소리나 탄식이에요. 자, 비명소리나 탄식도 대화가 아니죠.
음양이죠. 비명소리는 음양이지, 그건 대화가 아니죠. 언어적 표현이 아닌 거잖아요. 비명소리는 자음이나 모음에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명소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대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명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도 녹음이 인정되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사물에서 나오는 음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녹음해도 상관없지만은 사람의 비명소리는 비록 대화는 아니더라도 이걸 녹음하게 되면 나의 비명소리였습니까? 외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죠.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뭐요? 비명소리 이런 게 되겠죠. 비명소리. 이런 것들을 함부로 녹음할 수 있냐. 이것은 이제 균형, 이게 비교 형량을 합니다. 무조건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양은 무조건 녹음할 수 있지만 사람의 비명소리는요. 이 비명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이제 진실을 밝히기에 꼭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실체 진실의 발견보다 이 개인의 사생활, 어떤 인권이 더 강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적인 이익과 공익과를 항상 비교 형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진실 발견을 해서 꼭 필요하면은요, 이 비명소가 노출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 좀 침해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제한으로 보지만은, 다만 이걸 통해서요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인권이 너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공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차의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비명소리의 그 주인공, 그 사람의 인권과 비교를 형량을 하는 거죠. 인권과 비교 형량해가지고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다. 근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음향은 얼마든지 녹음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돼가지고 이 통신 제한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처분이 된다고 하죠. 강제 처분. 강제 처분이 되니까 함부로 어떻습니까?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통신을 감청해서는 안 되고요.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진 촬영,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사진 촬영이죠. 사진 촬영.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 모르게 나를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어떤 물리력을 가하는 건 아니죠. 물리력을 가하는 건 아니지 맞습니까? 나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인권이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함부로 사진을 찍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나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으면 여기저기 막 돌린다는 거죠. 그럼 나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진 촬영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강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 되고, 무단으로 만약에 동의도 없이 함부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한 것이 돼요. 위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씁니까? 따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촬영도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조사다. 그래서 동그라미 1의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이건 영장주의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할 때 영장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적법하게 촬영을 했을 때만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위법하게 영장도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요. 긴급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증거를 빨리 보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장을 받아왔다가도 이미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장 없이 촬영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권을 그렇게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것들은 동의 없이도 사진 찍어도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불법 시위를 합니다. 불법 시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불법 시위를 해요. 여기 경찰이 대치되고 있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해가지고요. 경찰하고 있으면 여기서 쓰면 막 돌 던지고 막 할 거 아니야. 돌 던지고. 요새는 이제 뭐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 일은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는요, 몇십 년 전이었습니까? 이제 화염병을 막 던지고 했죠. 그때 이제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던집니다. 돌을 던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때는, 요새는 이제 다 마스크지만, 예전에 마스크 안 쓸 때,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수건으로 다 가리는 거죠. 다 가려가지고 이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요, 얘가 이제 돌을 던졌다 해가지고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던진 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던진 돌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얘가 봤어요. 얘가 던지는 걸.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안 던졌는데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증거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돌에 뭐 지문이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옥상, 빌딩 옥상에 섰습니까? 계속 사진 찍는 거죠.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는 거죠.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계속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불법 시위니까요. 전부 다 이제 경찰차에 태워가지고요. 경찰서로 전부 다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습니까 여기서 이제 단순 가담자하고 돌 던진 애는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 던지면 이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단순 가담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돌을 던지지 않은 이제 다 돌 안 던졌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던졌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옥상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럼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쫙 깔아놓는 거죠. 쫙 깔아놔가지고요. 딱 보는 거죠. 비교해보는 거. 사진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던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러면 이때요. 만약 이 사람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돌을 던졌을 때 습니까? 돌을 던지면 사진을 촬영을 해야지. 다른 증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사진을 찍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기 전에 습니까? 얘가 돈 던지려고 하는데 습니까? 사진 적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초상권 침해한다고 해서 영장 받으러 갔다가 영장 받고 오면은 이미 돈을 던지고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영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찍는다는 거예요. 범죄가 바로 실행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찍지 않으면 나중에는 찍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증을 위해서 계속 사진 찍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위 같은 거 하면 옆에서 카메라 같은 거 들고 계속 가잖아요. 경찰. 옆에 서가지고. 한쪽에서는 막으면서요. 혹시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할까 봤습니까? 그건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섰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계속 준비해서 사진 찍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이루어진 직후 영장을 받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요. 그리고 이 사람 위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었으면 이 사람도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의 사진 촬영은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없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만약 이게 적법한 집회였어요. 적법한. 자, 불법 집회도 아니고 적법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라 정당적으로 접회를 해요. 그런데 경찰이 이런 때도 없습니다. 체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증을 하면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사람이 있을까봐. 이건 적법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법 집회를 할 사람이 있을까봐 해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으면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체증을 하는 거죠. 옆에서 체증을 찍는데 옆에서 습니까? 경찰이 뚝 둘러싸가지고 계속 찍는 거죠. 그럼 마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불법 집회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정당하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습니까?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불법 집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정상적인 집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체증하는 것이 좀 제한돼야 되겠죠. 처음부터 이것이 불법 집회라면 어떻습니까? 체증을 해야 되겠죠. 체증을 해야 되겠지만 적법한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한다는 것은 마치 이 사람들이 불법 집회자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보시면 따라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불법 집회 현장에서 체증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계속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건 적법합니다. 영장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요. 이제 속도 위반이요. 속도 위반. 속도 위반 할 때 씁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갈 때요. 자동차가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속도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딱 그 순간에 딱 체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스피드건으로 딱 해봐야 되겠죠. 근데 경찰들이 여기 전부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습니까? 과속 카메라가요. 속도 위반을 딱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기가 속도 위반은 이제 보통 20km 이내면 속도 위반, 20km를 초과해버리면 과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속도 위반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요. 나중에 이런 게 없으면 사진을 그때 찍지 않아 놓으면요. 난 속도 위반 안 했다 그러면 속도 위반했다는 거 어떻게 입증을 해요? 경찰관이 계속 중간중간 서가지고 스피드건으로 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속도 위반을 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딱 찍혀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아니면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딱 속도 위반할 때 그때 찍지 않으면 습니까? 다른 증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속도 위반을 했으면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요 기계가 찍지만 이 기계를 설치한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누가 설치했어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것을 기계를 수단으로 찍었기 때문에 경찰이 찍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경찰이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었다는 것은 없습니까? 경찰이 찍은 거죠. 경찰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똑같은 거죠. 경찰이 사진 찍어요. 경찰이 사진을 찍내줬습니까? 이것도 없습니까? 경찰이 이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 사진 찍으면 이것도 소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범죄가 막 행해지고 있잖아요.
행해주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영장 없이 뭐 사진 찍을 때 없습니까? 영장 가져와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실시간으로 찍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는 것 이런 거 없습니까? 범죄가 막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니면은 증거를 수집할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수집할 방법도 없고 뭐 영장 가져올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죠. 지금 아니면 수집할 방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속도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과속해가지고 딱지가 날라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딱지가 날라오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보는 여기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운전대가 있겠죠. 왼쪽에 운전대가 있죠. 왼쪽에 운전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여기 어떤 집을 날라오는데 어떤 여자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혼하게 되겠죠. 제가 집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지가 날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남바만 이렇게 딱 보이고요. 여기는 시커멓게 돼 있어요. 누가 탔는지는 안 보여주게. 만약 이런 것까지 다 와버리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죠. 누구랑 지금 차 타고 어디를 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사람 사생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만 없습니까? 벌칙을 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속을 했다는 것만 사진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남바만 딱 찍혀 있어요. 남바만. 여기다 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지금 사진을 찍은 거죠. 그 외의 것은 사진을 안 찍었잖아요. 요것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필요한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 없습니까?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장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장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 예외적으로 사진 촬영도 영장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사진 촬영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고 밑에 호흡 측정 기한, 음주 측정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운전하고 하는데요. 주치운전,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죠.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해서요. 음주운전에서 이 사람을요.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음주운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이제 음주 측정을 할 때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음주 측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불어야 되는데요. 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불면 어떻게 되냐?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안 불어요. 불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불응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처벌해요. 음주측정 불응죄라고 해가지고요. 음주운전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음주운전한 사람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처벌하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떻습니까? 불라고 하면 당연히 음주측정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음주측정에 응하는 걸 강제하고 있죠. 안 하면 처벌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하고 있잖아요. 강조하니까 음주측정,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면서 음주측정이요. 음주측정. 음주측정은 이 사람에게 강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수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강제수사로 볼 것이냐. 만약 이걸 강제수사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주측정할 때마다 영장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장을 누가 음주운전 했는 줄 알고 영장을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가져와서 음주측정을 한다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임의수사로 가야 돼요. 만약에 강제수사로 가버리면요. 임의수사로 가야지. 강제수사로 가버리면 영장 가지고 음주측정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임의수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수사로 가야 되니까는 이제 결론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임의수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음주측정이 과연 강제수사냐 임의수사에 있어서는 이거는 임의수사예요. 정해놓습니다. 정해놓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말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판례로 들어갔어요. 대법원 판례로 들어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임의수사로 먼저 결론은 정해놓고습니까? 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요. 말을 만드는 게 바로 판례예요. 물론 우리 판례라는 거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있잖아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씁니까?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결론을 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판례는요. 먼저 답을 정해놔요. 답을 먼저 딱 정해놓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요. 말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말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말을 끌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끌어오는 것이요. 뭐 끌어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에 걸면 귀걸이고 귀에 걸면 뭐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수사를 해버리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음주측정은 당연히 임의수사로 결론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말을 만들어요. 그러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임의수사로서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음주측정을 불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처벌합니다.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운전이 강제되지만
있지만은 이건 체포나 구속은 틀려요. 좋은 말로 나오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럼 가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물건을 임의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해요. 그럼 가서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요. 음주측정을 하라고요. 자, 부르세요라고 했어요. 음주측정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불어요. 안 부는 애를 어떻습니까? 강제로 불게 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뒤통수를 아무리 때려도 안 불면 안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안 가져오면 강제로 뺏어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말로 안다면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불라고 했는데 안 부는 사람을 어떻게 불게 해요? 아무리 뒤통수를 때려도 안 불면 안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음주 측정은 이 사람이 불어야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수사다. 안 불면 못하는 거예요.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거는 임의수사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의수사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라는 것이요. 사건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해야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논리적으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니까 이건 뭐 엉망 아닙니까? 하지만요.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국민의 법 감정에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례들도 습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때요. 오로지 국민의 법 감정, 법 의식이랄지 현실의 분위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없습니까? 상관없이 오로지 법 논리적으로만 결론을 내게 되면요. 국민의 법 감정하고 너무 괴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떻습니까?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 논리적으로만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뭐라고 어떻습니까?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과 거리가 멀게 자기들의 논리적 의사로만 어떻습니까? 모든 걸 해가지고 국민의 법 감정하고 너무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의 법이 돼버리는 거죠. 국민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론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습니까? 결론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끌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한테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논리를 잘 끌어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고 결론을 내는데요. 그 결론에 대해서 습니까? 결론은 어차피 하나예요. 하나인데 잘 끌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무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탄핵이 되는데 노무현은 탄핵이 안 됐어요. 박근혜는 탄핵이 됐잖아요. 근거는 똑같아요. 근거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밖에서요. 근거는 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법을 위반했대요. 법을 위반해서. 법을 위반했는데 어떻습니까? 노무현도 법을 위반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요. 박근혜도 법을 위반했다고 나왔고요. 근데 노무현도 법을 위반했지만 이것은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도 법을 위반했는데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대하고 뭐가 중대하지 않아요? 판사 마음이죠, 그거는. 중대하다고 보면 중대한 것이고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중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잖아요. 뭐 탄핵할 정도에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중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게 중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랐잖아요. 노무현이 탄핵되다 해서 밖에서 뒀습니까? 탄핵시키면요. 판사들이 다 죽을지도 몰라요. 탄핵시키지 말라고 날렸죠.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무현 살리자고 계속 시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무현 탄핵했다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장들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서 탄핵을 만약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였습니까? 이 사람은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 니들이 뭐니까 뭐길래 국민위에서 군림하느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허물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뭐라고 물어버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폐지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폐지시켜버리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들 어떻습니까? 항상 공무원은요,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자기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호할 것인가.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실업자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검찰도 마찬가지는 항상 자기 조직. 검사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요? 자기 조직을 위하지. 항상 공무원들은 자기 조직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조직을 위해서요, 탄핵을요, 기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할 때는 밖에서 었습니까? 탄핵하라고 난리예요. 탄핵하라고. 그렇죠? 만약에 탄핵을 기각했으면 어떻습니까? 아, 헌법재판소 얘들은 있으나 마나한 얘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헌법재판소 폐지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뭐 자기 조직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어떻습니까? 전원이었습니까? 탄핵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전원이 9명 전원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 의견이 없어요. 반대 의견. 그러니까 조직을 살려야 되니까 조직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해서 자기 조직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도 보고 그러면서 여론에 따라서 자기 조직도 보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대법원 판례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은요. 태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굵직굵직한 사건 없습니까? 결국 여론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조직 자체가 없습니까?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리니까. 국민이 군림할 수는 없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론에 관심도 없어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음주 측정도 어떻습니까? 음주 측정은 음주운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해야 돼요. 하도록 하는데 강제 수사를 해버리면 음주 측정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주 측정을 어떻습니까? 임의 수사로 가야 돼요. 임의 수사로 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근거를 따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이 사람이 음주운전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음주 측정을 못 한다는 거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은 임의 수사다라는 거죠. 불응할 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요, 음주증을 강제로 응하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라는 거죠. 임의수사라고 보니까 없습니까? 맨 밑에 있죠.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임의수사로 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장 없이 음주 측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없습니까? 다 음주 측정하는, 영장 없이 음주 측정할 때 다 영장 없이 하는 거죠. 자, 밑에는요, 음주 측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나와요. 음주 측정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니까 여기 판례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씩 보죠. 자, 먼저요. 주치운전. 주치운전이라는 건 술 먹고 운전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이죠. 혐의자에게 주치 여부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응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음주증 불응죄로 처벌해요. 음주증 불응죄는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처벌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처벌하고 있어요. 처벌한다고 해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술거부권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부는 것은 진술도 아니에요. 진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대상도 아니고 이런 것들 없습니까? 우린 결론만 알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 측정에 응하게 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불응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영장주의 위법하지 않고. 영장주의도 필요 없으니까. 영장도 필요 없고 하니까요.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요. 음주증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만약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자, 측정을 해봤더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죠. 현행범으로 체포해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 그러니까 음주 측정 자체는 임의수사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합니다. 체포는 강제수사잖아요. 강제수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는요. 영장은 필요 없어요. 긴급한 상황이니까 영장은 필요 없지만 미란다 원칙은 고지해야 되겠죠. 당신은 음주 측정, 음주운전에 따른 법 위반에 따라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행할 때 준수해야 될 절차를 위반한 경우, 연행할 때 준수할 절차는 뭐예요? 미란다 원칙인 거죠.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미란다 원칙은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위반했어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위법한 체포가 되는 거죠. 위법한 체포이냐? 당연히 위법한 체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있어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증 거부에 따른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요구에 불응한 행위. 그러니까 위법한 체포 상태가 위법하기 때문에 음주증 요구에 불응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에 불응을 했어요. 불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응을 해뒀습니까? 음주증 불응죄 현행범이 되는 거죠. 불응을 해뒀습니까? 바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불응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요. 그러니까 응해가지고 음주운전이었어도 현행범 체포가 될 것이고요. 불응을 해뒀습니까? 음주운전 불응죄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가 됐어요. 그럼 위법한 체포죠. 위법한 체포해서 체포한 상태에서요. 음주운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불응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 자체도 위법한 체포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한 것이 됩니다.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응한 것은요. 음주 측정 불응 거부 행위는요. 이것은 따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증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없습니까?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응이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니까 당연히 불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법하게 날 체포해가지고 뭘 요구해요? 난 당연히 불응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밑에는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증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서 이루어진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증. 이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보죠. 위법한 강제연행이니까 이 사람이 불었어요. 불었더니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금 0.03 이상이 되면 다 이제 체포가 됩니다. 0.03 이상이 되면요. 음주증으로 취급해요. 0.03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행범으로요. 체포를 하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위법한 체포가 되겠죠. 위법한 체포가 돼가지고요. 경찰서 가가지고 아무튼 0.04, 0.06이 나왔다고 해보죠. 0 나오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무리 이래도 이렇게 안 나왔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해가지고 혈액 측정을 요구를 합니다. 혈액 측정을 요구해가지고 이건 호흡 측정이고요. 호흡 측정을 했고
호흡 측정을 했고 나중에 혈액 측정을 요구를 했어요. 혈액 측정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기 때문에 호흡 측정하고 혈액 측정 중에서는요. 혈액 측정이 더 정확하겠죠. 이게 더 과학이에요. 과학이니까. 그럼 보통 혈액 측정을 하게 되면 호흡 측정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호흡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럼 오차까지 넣습니까? 감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차가 만약에요. 혈액 측정이 만약에 그러니까 호흡 측정을 했을 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까지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혈액 측정에서 0.04가 나오면요. 호흡 측정하면은 0.02가 나오게 만들어 놔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 맞습니까?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겠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원래 측정값보다요. 오차가 있으면 이 0.02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 측정을 했을 때는 0.02가 더 낮게 나오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0.02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오차를 대비해가지고 오차를 반영해 호흡 측정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혈액 측정을 하게 되면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속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과속 카메라 없으면 과속 카메라가 정확히 재지는 힘들 거 아니에요. 오차가 발생하겠죠. 오차가 발생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5km 정도는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과속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러면요. 내가 정상적으로요. 100km를 만약에 달렸다고 하더라도 100km를 달렸을 때요. 100km를 달렸을 때였습니까? 때로는 찍힐 때요. 105가 찍혀버릴 수도 있고 95가 찍힐 수도 있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습니까? 나는 비록 100km 달렸지만 습니까? 95km가 나올 수도 있지만 10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어떻습니까? 100이 달렸을 때 105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과속 카메라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내가 100으로 나오게 되면요. 적어도 5km부터 밑으로 나오게 해요. 내가 100으로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95로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5를 좀 떨어뜨려 놔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요. 내가 속도보다 어떻습니까? 과속 카메라를 찍히는 것보다는 낮게 찍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5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100km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95로 달린 거예요. 95로 이렇게 내가 100으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00으로 달렸다고 105가 나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계를 조작해서요. 일반적인 키로보다 5km 낮게 나오게 한다는 거죠. 5km 낮게 나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100으로 달려도 95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에서 어떻습니까? 오차가 있다고 해도 100km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는요. 일반적으로도 낮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100km 달리면요. 실제로 100km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90몇 km로 찍혀요. 그러니까 실제로 씁니까? 100km 속도 위반 그 도로에 섰으면 100km 속도 위반해서요. 만약에 내가 103으로 달렸다. 안 찍혀요. 105가 나와야 찍힌다는 거죠. 낮게 측정을 낮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105가 나올 때 씁니까? 카메라가 인식할 때는 이때 100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속 거기서 보면요, 110km, 100km 구간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105도 안 찍혀요. 108 이 정도도 잘 안 찍혀요. 110 넘어가면 찍히는 것 같아요. 네, 100km 구간에서 110 가까이 가도요, 잘 안 찍혀요.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찍히나 안 찍히나. 그래서 100에서 102나 3으로 달렸을 때는 안 찍힙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몰라요. 찍혀버릴 수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놔요. 자, 그러면 혈액 측정을 넣습니까? 했더니 0.0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는요, 나는 그렇게 술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죠? 혈액 측정을 해봤어요. 0.07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음주 측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0.06로 나오고 하나는 0.07로 나왔으면요. 뭐가 정확해요? 혈액증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0.07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요걸 했지만 이 사람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요. 이것도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위법한 강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비록 이것이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강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요구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위법한 강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위법한 강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혈액 측정은요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이것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피의자죠. 그러니까 주치 운전했던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거고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해서 체벌에 관한 체열이죠. 체열에 관한 피를 뽑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압수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미성년자예요. 17세. 오토바이를 타고요,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였습니까? 운전해 갔어요. 운전해가지고 커다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얘는 오토바이 타고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쓰러져가지고요, 거의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니까요, 일단 병원으로 데려왔겠죠. 병원으로 데려오면서 이제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하면서 얘가 술 먹고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 먹고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죠. 호흡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식불명 상태인 사람한테 불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혈액 측정을 통해서 음주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혈액 측정을 해야 되려면 피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를 뽑아야 되는데 얘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의식불명 상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죠.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부모가 있겠죠. 부모를 우리는 법정대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대리의 동의를 받아서 피를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피는요, 이 갑의 피잖아요. 갑의 피지 부모의 피는 아니죠. 내 피를 뽑는데 부모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피를 뽑는데 없습니까? 부모가 대신 동의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대신 동의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없습니까? 피 뽑으려면 뭐가 좋았냐? 영장 가져와서 피를 뽑으라는 거예요. 영장. 압수영장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장 가지고 와서 피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얘가 나 피 뽑으세요라고 동의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임의수사가 되겠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습니까? 이 사람이 동의가 있으니까 따로 영장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겠죠. 동의를 하면 영장 없이 바로 피를 뽑을 수가 있지만은 동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영장 가지고 와서 피를 뽑아야 돼요. 영장 가져와서 피를 뽑아야 되지. 이 사람이 의식불명해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동의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내 피 뽑는데 부모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이 사람의 피를 뽑을 수 있지, 이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동의할 수는 없고요. 얘가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영장 가져와서 피를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동의에 의해서 임의수사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강제수사로 피를 뽑아야 되니까 영장 가지고 와서 피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여기서는 진료 목적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진료 목적으로 체열된 피고인의 혈액중 일부를 주치운전 여부에 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입니다. 요건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수사기관이 바로 와가지고 이를 이제 주치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돼요.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라 해서 동의 없으면요, 피를 뽑는 방법은 영장 가지고 와서 피를 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이 딱 왔을 때요, 이미 일단 병원에 후송되었습니까?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부터 뽑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이렇게 병증이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병원에 가면 피부터 뽑잖아요.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에 왔는데요, 간호사 A라는 사람이 일단 진료 목적으로 체열, 즉 피를 뽑아는 게 있어요. 진료 목적으로. 수사 목적이 아니죠. 진료 목적으로 체열된 피가 있습니다. 체열된 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보관하고 있는 피가 있어요. 그러면 보관하고 있는 피에 대해서 수사기관이요, 영장을 가지러, 그러니까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영장을 가지러 가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요, 간호사가 이미 뽑아놓은 피가 있더라고요. 그럼 피가 있으니까요, 간호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거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피만 좀 빼가지고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요, 네, 드릴게요. 라고 줘요. 그럼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피였으면 주는 거잖아요. 임의수사죠. 임의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뽑아놓은 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의 피는 아니에요. 이미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임의로 지금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니까? 영장이 필요 없이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제출하기 때문에 습니까? 이건 영장 없이도 임의로 영장 없이 이것을 압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제출물의 압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영장 같은 필요 없죠. 임의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간호사가 임의로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영장 가져와서 뽑아야 되는 거죠. 영장 가져와서 이것을 강제로 압수하든지, 영장 가져와서 강제로 이것을 체열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임의로 제출했으니까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은 진료 목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사 목적이 아니라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열된 피를 임의로 제출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뽑아놓은 피가 없어요. 뽑아놓은 피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 갔더니 피가 없으니까요, 피를 뽑기 위해서요,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요. 이건 뭐예요? 수사 목적으로 체열하는 거죠. 수사 목적으로 피를 뽑는 거예요. 수사 목적으로 피를 뽑는 건 없습니까? 동의 없이는 뽑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목적으로 간호사를 통해 가지고 뽑으면 이거는 위법한 체열이 되는 거죠.
동의 없으면 영장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영장도 없이 없습니까? 이때 간호사는 뭐예요? 수사기관의 도구일 뿐인 거죠. 도구의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사 목적으로 체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 사람의 동의가 있든지 아니면 영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미 뽑아놓은 피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요.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있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나와요.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 거부의 그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에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판단에 대한 기준인데요. 자, 보죠.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측정에 불응하면 일정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성립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부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불어요. 소극적으로 그냥 입 딱 닫고 안 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하냐? 그건 아니고요. 한번 부세요라고 해요. 부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불어요. 소극적으로 입 꽉 다물고 바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좀 한참 시간을 좀 여유를 준 다음에 또 부세요라고 해요. 근데 또 안 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적 간격을 두고 또 부세요라고 해요. 부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는데도 또 안 불어요. 안 불면요, 이때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음주추정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불응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소극적으로 불응했다고 해서 바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3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음주추정을 하러 딱 갔더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요, 소극적으로 안 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다시는 안 불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요. 나는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난 안 불 거야 라고. 안 불 거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람한테 2번, 3번 기회를 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사람이 거부를 했을 때는요, 바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돼가지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소극적으로 그냥 불지 않을 뿐이면요,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불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음주추정 불응죄 현행범으로 성립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음주추정 거절 의사가 명백하게 나타날 때, 음주추정을 나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날 때 이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불라고 했는데 잠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불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되지는 않고요. 소극적으로 불응하고 있을 때는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지 않으면 그때 이제 음주추정 불응 의사가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불응죄가 성립돼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난 안 불겠다라고 하면은 2번, 3번 기회 줄 필요 없이 바로 명백하니까요. 바로 음주추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불려고 하면 이제 빨리빨리 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음주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 기한 측정의 사전 절차에서 음주 감지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음주 감지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음주 측정, 호흡 측정을 할 때 호흡 측정에는요 좀 커요.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빨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갖다 주면서 쓰면 부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농도가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부세요 쭉 더 이렇게 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크게 불어야 돼요. 크게 불어야 어떻습니까? 농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주 측정하는 호흡 측정기예요. 근데 처음부터요, 우리가 길을 막고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길을 막고 왔습니까? 여기서 딱 이제 바리케이트 쳐놓고 왔습니까? 음주추정을 하잖아요. 그럼 오는 차들 전부 다 음주추정을 하게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내리게 한 다음에 이걸 다 하려면은 교통이 엄청나게 막히겠죠? 이걸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호흡 측정기로 음주추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경찰에 서가지고요, 좀 네모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거. 여기다 구멍 똥똥똥 뚫려가지고요, 딱 해가지고 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럼 여기서 훅 불고 가요, 그냥. 근데 훅 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할 거 아니에요. 훅 불고, 훅 떡 지나가고, 훅 불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 감지기예요. 그럼 음주 감지기는 뭐냐면요, 이걸 훅 불었는데요, 음주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음주가 감지가 안 되겠죠. 그럼 바로 통과해요. 근데 딱 불었는데 어떻습니까? 음주가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주가 감지가 된 것 뿐이에요. 뭐 음주가 감지가 됐으니까요, 이 사람은 따로 오른쪽으로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이거 가지고 와요, 이제.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음주는 감지됐는데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크게 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부터 사용해요? 음주 감지기부터 사용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다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길이 막혀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는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가지고 음주 감지 여부만 판단한 다음에 음주 감지가 안 되면 바로 다 통과죠. 훅 불고 통과요. 훅 하고 바로 다 통과하다가 음주가 감지되면 내리라고 한 다음에 씁니까? 이 사람을 따로 호흡 측정기로 정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혈중 알코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불어야 돼요. 크게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넣습니까? 음주 감지기 되고 있습니까? 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절해요. 그럼 이걸 거절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음주 측정 거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다 음주 감지기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면 이것도 음주 측정 불응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주가 감지가 되면 정식으로 이제 호흡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걸 거부해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넘어가시고요. 밑에 보죠. 또 밑에. 호흡 측정기에 한 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호흡 측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호흡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주가 감지가 됐어요. 음주가 감지가 되니까 습니까? 내리라고 하겠죠. 차 한쪽으로 세우게 합니다. 한쪽으로 세운 다음에 습니까? 정식으로 이거 가져와 가지고요. 호흡 측정을 하려고 해요. 호흡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지금 폐가 별로 안 좋대요. 폐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난 호흡 측정을 계속 크게 불기가 힘들다. 처음부터 그냥 혈액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불기 힘든 사람을 억지로 불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길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불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혈액 측정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습니까? 혈액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호흡 측정기에 이게 과학적이지 못하다. 혈액 측정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해가지고 나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바로 혈액 측정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사람 측정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다만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측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주 측정 불응죄는 아니고 혈액 측정을 요구하면요. 바로 혈액 측정으로 가야 되지. 끝까지 호흡 측정을 요구해가지고 호흡 측정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액 측정을 요구하면은 혈액 측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밑에 있는 것이고요. 자, 밑에는 경찰관이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열을 하지 않자. 제가 체열을 요구를 했습니다. 혈액 측정을 하자라고 해서. 근데 곧바로 체열을 하지 않고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0분이 경과한 후에 체열한 경우에요. 호흡 측정을 한 이후에도 체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호흡 측정을 다 했는데요. 나왔더니 이거 보니까는 얼마가 나왔어요. 아, 나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혈액 측정 다시 하자. 그러면 혈액 측정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호흡 측정 한 다음에 혈액 측정 하자고 하면 혈액 측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아까 설명했죠. 호흡 측정한 것보다 혈액 측정은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부실하더라고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억울하더라도요. 이게 더 적게 나오죠. 이건 더 많이 나와요. 혈액 측정은 오차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니까 혈액 측정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나오니까 혈액 측정이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혈액 측정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면 혈액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혈액 측정을 요구하자마자 바로 하질 않고 1시간 12분이 지난 이후에야 체열을 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체열을요, 일주일 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 있다 해도요,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오른쪽에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1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요. 위드마크는 씁니까? 여러 가지 인자. 위드마크. 여러 가지 인자를 통해서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음주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음주 측정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음주 측정하는 곳은요. 외길이에요. 막다른 길에서 합니다. 차를 돌릴 수 없는 곳에서 하는 거죠. 보통. 차를 돌릴 수 없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주 측정 걸리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음주 측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음주 측정 걸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파면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주 측정 걸리면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제 하기 힘들어요. 회사에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주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면허도 정지되고 아니면 취소까지 될 수 있고 벌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요.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음주운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을 안 받으려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럼 이 차는 어떻습니까? 뭐 견인밖에 더 되겠어요. 견인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견인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도망을 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 잡으러 가겠죠. 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 달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이 차는 적어도 확인했잖아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차의 운전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이었습니까? 만약에 집에라도 만약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집에 들어갔으면요. 집에 찾아가가지고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 데려와가지고 이틀이 지났어요. 만약에 운전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틀이 지났으면요. 위드마크 공식에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
키, 뭐 몸무게, 그다음에 이틀이 지난 이후에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은요 이틀 전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요 가역적으로 당연히 정확하게 계산을 냅니다. 이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러면은 이틀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찜질방을 돌아다니다가 일주일 있다가 습니까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갔더니 경찰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딱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습니까 혈중 알코올을 쟀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주일 있다가 재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나오겠죠. 적게 나와요. 뭐 그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그 적게 나온 그걸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다 혼합해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찾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벌되겠죠. 도망가봤자요. 위드마크 공식에서 다 처벌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서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운전 당시 어떻습니까? 혈중 알코올을 찾아내는데 1시간 12분 있다가 더 늦게 뭐 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이죠. 얼마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밑에는요. 경찰 공무원 맨 밑에 왼쪽에 맨 밑에 경찰 공무원이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주치운전에게 혈액 측정 방법의 존재를 고지하느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호흡 측정기를 딱 갖다 대면서 부세요라고 했어요. 이 사람 안 불어요. 안 불면서 3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불어요. 그러면 음주 측정 불응죄로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해보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안 불 때요. 혈액 측정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하면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을 고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만약에 혈액 측정을 하라고 했을 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측정을 하지 않으면요. 음주증 불응죄로 그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응죄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스스로요. 나는 호흡증을 믿을 수 없으니까 혈액 측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측정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음주증 불응죄가 성립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혈액 측정을 요구를 하게 되면 혈액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불응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요. 음주증을 함에 있어서 호흡 측정기를 갖다 대면서 이거 아니면은 혈액 측정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미리 고지해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지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고지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 사람이 3번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 불지 않으면요. 그냥 현행법, 운전증 불응죄 현행법으로 바로 체포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따로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적극적으로 이걸 요구를 하면은 그때는 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호조치된 데에 대한 음주 추정인데요. 첫 번째 밑에 보시면요. 적법하게 보호조치된 사람이죠. 술 먹어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딱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서 있어요. 건널목에 서 있습니다. 서가지고요,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고 있으니까 습니까? 주변에 차들이 전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 속에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음주운전을 안 하지만요.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15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이 많아가지고요. 음주운전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술 마셨다고 해서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할 때가 있었어요. 안 좋았던 시대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술 마셔서 운전 못해? 그러니까 야, 너 술 마셨다고 운전을 못해?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너 운전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무시당할 때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안 하면 무시당할 때가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셔도 다 운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술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술 마시고도 다 운전했어요. 또 걸리고 막 한 거죠. 그때는 3번 걸리면은 파면이었어요. 공무원들이 3번 걸리면 지금은 이제 한 번만 걸리면 파면인 거죠.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강화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할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졸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피곤하죠. 술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건널목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졸아버렸다는 거죠. 빨리 이 사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려왔겠죠. 경찰서로. 보호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보호조치를 한 다음에 경찰서 와가지고 이 사람의 음주추정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적법한 보호조치 안에서 음주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거라는 거죠. 그럼 밑에는요. 구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방법으로서 혈액 채취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만 한정하려는 취지냐? 그건 아니고요. 자, 이거예요. 그 밑에 있는 판례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쉴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음주증이 좀 판례가 많죠. 판례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만약에 경찰관이 우리 폴리스맨 P라는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 음주운전을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음주 측정을 할 때요. 호흡 측정기로 만약에 음주 측정을 먼저 했어요. 첫 번째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요. 불응을 합니다. 난 이거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다시 혈액 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혈액 측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흡 측정을 한 다음에 나는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해서 혈액 측정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또 혈액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혈액 측정을 한 양하고 호흡 측정한 양하고 틀려요. 틀리면 뭐가 정확하다고요? 혈액 측정이 정확하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벌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혈액증이 더 높게 나오니까 강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얘가 호흡증에 불응하는 경우에 거기에 신뢰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따로 혈액증을 요구하면 이때는 혈액증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제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 사람이요. 거꾸로. 이 사람이 원해서 혈액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요.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측정을 해가지고 호흡증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는 펄펄 풍깁니다. 그래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호흡증을 했더니 0.0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술 냄새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것처럼 보여. 눈빛도 그러고 여러 가지인데 호흡증을 했더니 0.0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씁니까? 그러면 경찰관도 씁니까? 아, 도저히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 사람이 원치도 않는데 경찰관이 또 혈액 측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경찰관이 혈액 측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요.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요. 가능은 한데 밑에 있는 판례가 더 중요해요. 일단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운전자만 여기에 불복해서 혈액증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경찰관도 호흡증했는데 너무 적게 나오니까요. 혈액증 하자라고 경찰도 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주치 운전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혈액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의 요구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 제한이 있습니다. 밑에 판례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증 결과 오류가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이 있으면은 혈액 채취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느냐에 있어서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정 적극이라고 했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은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그 내용에서 맨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돼요. 자위로의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면 인정되는 등 해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 사람이 혈액 측정 보니까는요. 호흡증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혈액증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혈액증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혈액 측정 해봅시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럽시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을 때만 혈액 측정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요. 호흡증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때요. 그러면 이상하네요. 혈액 측정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조건적으로 혈액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혈액 측정함에 있어서 혈액 측정 할 수는 있지만 함에 있어서 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라면은 혈액 측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요. 마음대로 혈액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잃어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 사람이 경찰관이 측정을 해봤어요. 호흡증을 했는데 호흡증을 했더니 0.02밖에 안 나와요.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측정해 봅시다. 그걸 다시 한번. 그래도 0.0이야.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0.0. 이상한데요. 혈액 측정 한번 해봅시다. 그럼 0.03 나올 때까지 계속 나는 측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측정해서 0.02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나는 음주운전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호흡 측정해서 0.02로 나오면 한번 끝난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이걸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혈액증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럽시다라고 자발적인 의사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만 다시 혈액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발적인 동의 없이 어떻습니까? 혈액 측정을 했을 때는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혈액 측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맨 밑에는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청죄와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청죄, 그러니까 혈액 측정하고 호흡 측정하고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했습니까? 혈액증이 정확하다는 거죠.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자유심증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니까. 우리가 자유심증이라는 것도 과학을 거부하는, 과학을 뒤집는 자유심증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이기 때문에 혈액 측정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위드마크 공식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주운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판례들이요 뭐가 나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례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임의수사의 방법 뒤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죠.